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평본 상한론 42 조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42번 조문 하기 이전에 그 지나간 그 조문 가운데 하나 조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총영탕에 보면은 그 저기 조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자, 그 소청영탕 조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보면은 심화수기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증상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여기다가 혹 소변분리하야, 소변분리해서 소복만이라고 하는 것. 보통 소복만인 경우는 어혈증후군이 있을 때 소복만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대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복만을 잘 안 써요. 쓰기는 쓰지만, 근데 여기서 소변 분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소복만은 소변 분리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 그리고 또 소변 분리로 소변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심마유 수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그 강의할 때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경서의 조문 같은 어떨 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글을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당위성, 왜 소복만 하느냐, 소변 분리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우리가 증상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옛날 사람들이 자기 의도를 증상을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끼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지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 오늘 강의 42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조문도 상투적인 글이에요, 여러분. 자주 나옵니다. 이런 류의 글들이 자주 나와요. 맹미세 단용매하면 소음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상투적인 글이에요. 태양병의 외증이 풀리지 아니하고 맥이 부약하다. 굳이 뭐 약을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약을 뭐하러 쓰죠, 이런 거를? 마땅히 땀을 내어서 풀어야 하니 계지탕이 합당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글쓰기 방식, 옛날 사람의 문법적인 구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글을 썼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런 것도 마땅히 누군가의 의지가 달려 있는 거죠. 이런 것은. 근데 굳이 마왕탕을 쓰지 말라라는 의도가 내포돼 있어요. 이 약자에는 맥이 기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소음병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그냥 일반적인 그 개론에 해당된다. 계지탕의 어떤 정형적인 증상을 갖추지 않다라 하더라도, 다만 여기에서 외증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이것도 표현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자, 그것을 제가 해석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땅히 이 조문에서 우리가 마땅히 땀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맥약이라고 하는 맥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유, 뭐뭐뿐만 아니라 맥부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합당하지 않다. 또 계지탕 방위에도 마땅하지 않다. 왜? 계지탕은 발한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발한시킬 수가 있지만 일반론으로 봤을 때 계지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문을 볼 때 누구든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 방식이 왜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조문을 공부하는데 많이 이렇게 뭐랄까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은 이런 말들에 현혹이 돼요. 계지탕을 발한제로서 규정 짓는단 말이죠. 엄밀하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글쓰기 방식하고 틀립니다. 이 약이라는 말을 썼을 때. 예. 자, 이 조문은 대략적인 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구는 당이 한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예. 저런 글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모두의 태양병 외증 미해라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전제 조건이 태양병 외증 미해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외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태양병 내증은 과연 무엇이냐? 예. 이게 양명병을 말하는 거냐, 방광부병을 말하는 거냐, 이런 의심은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예.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글 쓰는 데에 완벽하지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냥 이른바 태양병은 일반적으로 표증이잖아요, 이것은. 예. 표증이 이미, 자, 외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근데 거기에서 외증이란 말은, 물론 태양병 내증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증이라고 하는 말은 양명병이나 소양병에는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태양병에는 맞지가 않는다. 사실 이것도 제가 이런 걸 썼지만 일종의 말장난인데, 예, 옛날 사람들이 어떠한 그 태양병에 대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전부 다, 예,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예, 이 말은 전부 다 후세에 첨부되어진 주석이에요. 그냥 태양병 맥부자는 그냥 마땅히 계지탕을 써야 된다. 예. 이 발안이라는 거 굳이 꼭 땀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약간은 발산 정도 시키면 된다. 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글이 없어도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탁이다. 예. 이런 위탁이다. 그렇다면 태양병 외증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식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태양병 불해한데 태양병 미해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이하 앞으로 나오는 거 몇 번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따른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 소리죠. 혹자는 뭐라면 표양실증에는 망탕으로 처리하고 표음허증일 때는 계지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일본 고반가들 가운데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나 이런 말들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병의 마왕탕과 계지탕은 병사가 침입하는 방향이 다른 거지. 마왕탕이 더 실증이고 계지탕은 마왕탕보다 허증이다. 물론 그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지탕은 전반적으로 소화기 계통으로 표병이 소화기 계통으로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확률로 말하는 거죠. 마왕탕은 요즘 말하면 호흡기 계통으로 흉부 쪽으로 병사가 압박을 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만 이와 같은 말을 만들어내면은 그만큼 가설이 1차 가설로서 끝나는데 2차, 3차 가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양이라는 말, 실이라고 하는 말, 이게 또 같은 가설들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본질에 대한 어떠한 그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사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왕탕과 계지탕을 결정짓는 것이지 표사가 실하다, 허하다 이렇게 이와 같은 말로서 이렇게 개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 실로서 사기가 성하다 여기고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존의 상한론 해석가들도. 허로서 정기가 탈았다고 하는 것은 내경의 의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로 중경이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것도 여러분 이혼론이잖아요. 예, 사기가 성하고 정기가 타라는 거. 예, 사기가 성함으로써 정기가 타라고 예, 서로 원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이렇게 허실로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상한론에서 허와 실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병세의 또는 그 병증의 경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그 속에는 어떻게 보면 실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 나중에 그 대왕을 쓰기 위한 구실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라고 말할 때는 부자를 쓰기 위한 구실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것은 금계율학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한, 무한으로서 병세를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 허실로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상한론 조문이 원래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의도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지금 배운 오늘 42번 조문은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맥이 부한하면은 그냥 계지탕을 써라. 예, 증상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논어에 대해서 태계 선생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자가 농담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농담처럼 읽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냥 가볍게 말한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럴 때는 가볍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상한론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이 있고 42번 조문은 대략적인 말이다. 그냥 확률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가볍게 처리해도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문에서도 우리가 항상 태양병 하지한데 왜 하 했죠? 왜 하법을 썼죠? 이 사람은? 이건 나중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냥 어떤 병증을 그냥 하법을 썼는데 이 사람이 약간 호흡곤란증이 생겼다. 이것은 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뭐죠? 해석이죠. 해석이잖아요. 이건 정문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저기 그 강평본도 이것을 본문으로 처리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릿동동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취급하지 않았어요. 태양병이라는 말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문에서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약간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태양병증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계지탕 증후군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지가 후박, 행자탕으로, 행인탕으로 치료하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조문의 뜻을 그래도 좀 이해하기 편하게 교정을 한다면 태양병에 하지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발열 오한하면서 두통 상충하면서 하되 약간 천식기가 있다. 발열 오한하고 두통 상충하면은 계지탕을 쓰면 되죠. 근데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계지탕에 힘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천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흉만, 가슴이 약간 답답하면서 천식기가 있다. 그래서 후박의 힘을 빌렸다는 것.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후박은 복부의 팽만뿐만 아니라 흉만도 어느 정도 치료를 하는다. 그러니까 이 약의 영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증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박을 아무데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흉부와 복부에 가스가 차서 약간 팽만감이 있을 때 후박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보다도 그 후박의 약의 어떠한 그 주치증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행위는 일종의 그 이수작용이 있죠. 학이작용하고 이수작용이 있죠. 이거는. 자, 조문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비록 후세 사람이 표미해라고 하는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건을 글에다가 몰래 누군가가 찬입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군가 후세 사람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조문에서 제가 머리글에 써서 했죠. 이와 같은 명분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직 나타난 현상만이 그것을 보고 옛날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호흡곤란이 있는데 표증이 미해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처방을 보고 한 거예요. 자, 증상과 처방이 있는데 증상이 미비한 경우는 이 처방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표가 미해했다고 하는 의안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처방은 전해졌는데 조문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표가 미해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증하고 관계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함흥탕이라든가 우리가 그랬죠. 뒤에 조문에 나오지만 바로 음인데 병이 음병에서 발현돼 하지 태조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열이 인입어 리해가지고 열이 이로 인해서 흉부로 들어가서 심화 비증을 야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땐 처방이 다르죠. 그런데 이 처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처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벼운 호흡곤란은 사심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함흥탕을 써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까봐 후세 사람이 잘못 이해할까봐 이 처방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의안을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표기는 전부 다 후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조문이 미비하니까. 그러나 맥이 부한하면서 땀이 있으면서 맥이 약간 호흡곤란 있는 경우는 계지가 후박 행인탕으로 처리하고 이 조문에는 분명히 없지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맥이 부활하니까. 맥이 만약에 침하다 그러면서 천이 있다 그러면은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은 계지탕이나 마왕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으로 아직 마왕탕이라든가 대청룡탕증까지는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만일의 경우 여러분 이 사람이 맥이 북이 나면서 땀이 잘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있다면 당연히 마왕탕이나 대청룡탕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이면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이 처방을 어느 정도 약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조문 중에 천가, 이런 가짜를 쓰게 되면은 평상시에도 호흡곤란증이 있는 사람들, 이럴 때는 계지가 후박 행위탕을 쓴다. 이럴 때,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천가라 했지만 이 사람이 외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표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지가 후박 행위탕을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전식 있는 환자들한테 이거를 쓴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 발한 후 천가 이런 말도 있어요. 발한하고 나서 호흡곤란이 있을 때 이때는 다시 계지탕을 쓰지 말라. 또 천가에 호흡곤란증이 평상시에 있는 사람한테 하법을 쓰고 나서는 다시 계지탕을 쓰지 말라는 이와 같은 예가 자주 보인다. 조문에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죠. 비록 그렇다 하나 내가 감히 내 생각을 말하자면은 계지의 양력은
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지가 후박 행인당보다는 차라리 마왕과 후박 행인당이 낫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조문을 내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증이 조금 생각한 거, 계지탕보다 조금 심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마왕에다가 마왕탕을 그냥 마왕탕에다가 후박 정도를 첨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병세가 완만해가지고 완만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곤란함도 그렇게 심하지 않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쓰라는 뜻이죠. 병세가 완만하다. 네. 근데 자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으면 흉도 미만하다. 심하게 팽만감이 있지 않다. 호흡곤란이 심하면은 흉만도 또한 심해진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흉만하느냐, 흉만이 아직 심하지 않느냐로서 이 사람이 호흡곤란이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 조문을 보면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병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을 비교하면서 처방이 변해가는 그와 같은 매력에 우리가 빠져들면은 공부가 발전이 되죠. 그냥 무조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론 조문은 처음에는 외우는 게 물론 좋아요. 20대,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외워도 좋지만 벌써 50 넘어가면 그걸 못 외워요. 오늘 배운 거 이틀, 3일 뒤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병세에 따라서 그냥 기억을 하는 것. 그래서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상한론을 그렇게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40대 중반서부터 글도 쓰기 시작하면서 자꾸만 조문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거의 조문을 못 외웁니다. 자, 땀을 흘리면서 이 조문은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땀을 흘리면서 천하는데 크게 열이 없는 경우 마황행인 석감탕으로 치료한다. 우리가 보통 마행 감석탕으로 치료를 준다. 이 조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의미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해석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서도 일단은 땀을 흘리는데 천했다. 그리고 열이 없다. 이렇게 보면 병세의 관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무자를 가금은 이 앞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출이 천. 그러면서 열이 있다. 이럴 때 마행 감석탕을 치료한다. 이것으로. 이거 딱 부러지죠.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분명히 조문에는 한출이 천하면서 무대열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일의 경우 잘못 쓴 글이 아니라 이것이 올바른 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땀이 흘리지 않아서 천한다. 무한히 천은 당연히 마왕탕증이죠. 그러면서 열이 있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정도는. 근데 조문에는 땀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왜 땀을 흘리면서 천식기가 있는가? 그리고 왜 굳이 대열이 없다고 했을까? 무열이라고 하지 않고 대열이 없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대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대자를 쓸 필요가 없죠. 무열이라 그러죠. 무발열이라든가. 굳이 이 대자를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이 없다. 그러니까 열이 잠복했다는 거예요. 열이 약간 표의에서 완전히 표증에서 약간 이위로 침입해 들어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땀을 흘리느냐? 이게 표병에 우리가 마왕탕증이나 계지탕에서 맥이 부환하면서 한출하는 그 한출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약간 이열에 의해서 땀을 흘린다 소리예요. 이열에 의해서
표일이 아니라 이열에서. 근데 원래 옛날 사람은 이 미자를 씁니다. 이 작을 미자. 미 한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미 한출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는 병이 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이 위로 들어갔을 때 이 미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조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만 병세는 물론 심하지는 않죠. 어쨌든 땀을 흘리니까 열이 잠복해져 있다. 자, 할이 맥촉하고 천이 한출한 경우는 갈근, 황련, 황금탕으로 치료한다. 이것도 알고 보면은 할이 하지만은 흉중에 이 처방을 보고서 흉중에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흉중에 열이 있어가지고 호흡곤란증과 땀을 흘린다는 건 뭐냐면 표열에 의한 게 아니라 이열에 의했기 때문에 갈근, 황련, 황금탕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설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사하는 환자한테 이런 약을 쓸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임상에 할 때 거의 90%는 못 써요. 못 씁니다. 무서워서. 그게 그만큼 우리가 황금, 황련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맥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맥이 촉박하다. 만약에 할이하면서 맥이 미하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쓸 수가 없죠. 근데 맥이 촉박하다는 것은 흉부에 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급박한 증상이죠. 촉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썼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럴 때는 맥을 따라야 돼요. 이 할이를 버리고 맥촉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했으니까 이것은 요즘에 말하면 급성적인 할이죠. 급성병이죠. 급성에 의해서 대변이 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사실은 황련 황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갈근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자가 할이를 하면은 손이 멈춰요. 손이 멈춥니다. 이거 탈나지 않을까? 쓰고 나서 환자가 그 다음날 전화 오지 않을까? 하루 이틀은 신경이 곤두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중경서가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사실은 중경서가 만만치 않은 게 아닙니다. 현상을 해석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적당한 방안을 내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의리, 이치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사설을 공부할 때 주자가 얼마나 공부에 강요를 했습니까? 의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서워서 그냥 무해무득한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약을 쓰기 마련입니다. 설사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쓰죠? 못 씁니다. 못 써요. 또 복만이천 하는 경우는 승기탕으로 쓴다. 이거 뭐 우리가 승기탕 조문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자 복만으로 인해서 천식이 되었다. 근데 왜 복만이 되느냐? 가스가 차서 그런 거죠. 왜 가스가 차느냐? 일종의 조시화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양명병의 그 위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시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그냥 편의상 양명병 또는 위가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복만, 대변난, 서머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것으로. 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환자가 왔는데 자 변비가 없다 하더라도 자 환자가 눕혔어요. 환자를 눕혔는데 눕히면은 저도 약간 배가 나왔는데 눕히면은 그래도 배가 약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렇게 복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누웠는데도 배가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다. 배꼽 올라와 있다. 누웠는데도 머리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복만이에요. 일단 육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서 있으면은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가스가 밑으로 잘 배출이 되면 괜찮은데 위로 올라가면은 천식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승기탕을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변이 상태가 원만하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자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만일 때는 한번 이런 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망초까지는 안 쓴다 하더라도 대황, 후박, 지실 정도 이렇게 거기다가 뭐 좀 감초를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자꾸만 영역을 넓혀야 돼요. 복만일 때. 및 소복만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어혈증후군이죠. 이 어혈증후군에 의해서도 천식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소변분리죠. 소복만에 천식이 있을 때 소청량탕으로 치료한다. 우리가 이거 소청량탕에서 배웠죠. 혹 소변분리하고 소복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썼지만 어혈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어혈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단서를 살펴보고 따지고 물어서 처방의 방향을 세워야지만이 오치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에 관한 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천식에 대해서 어떠한 증상이 같다 하더라도 병의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병인에 의해서 천식이 유발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치료를 하면은 뭐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